네, 안녕하십니까. 대수장 대변인 권민영입니다. 먼저 오늘 되게 유익하게 발제해 주신 발제자분들과 이렇게 토론자분, 그리고 오직 나라를 사랑하겠다는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신 참석자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요새 가장 최근 활동을 많이 하시고 또 이번 백선엽 장군님 그 광화문 시민분향소까지 설치해 주신 우리 전대역 관계자분께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저는 약간 질문이라기보다는 하나는 코멘트를 하고 하나는 질문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저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좀 아쉽게도 소수를 제외하고는 제 또래 친구들은 모두 이게 평화, 그리고 인간적, 그리고 평등 이런 기틀을 내세운 우리 현 정부의 정책들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이 친구들을 내가 설득하려면 어떻게 할까 해서 고민을 많이 하였는데 오늘 저희 전대협에서 오신 우리 한슬기 전남지부장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큰 파도에 맞서서 정말 서핑을 즐기려면 제가 조금만 코멘트를 좀 해드리고 싶으면 진보 진영에서는 줄기차게 안보 문제에서는 항상 자주국방을 외칩니다. 우리가 지키자는데 그거 참 좀 국민들한테 정말 잘 먹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유엔사 해체 그리고 또 그 한미 연합 군사 훈련 금지 그리고 그 주한미군 철수라는 것들이 전부 자주 국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를 어떤 방금 이렇게 재치 있게 풀어내신 그 메시지를 조금 이렇게 가미를 해서 전달을 한다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질문 하나는 우리 김병기 대사님께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발제 중에 한 75년에 그 유엔 총회에서 유엔사 해체에 관련한 그 결의를 했을 당시 유엔 내부에서 반미 세력이 많았기에 이제 그런 논의가 거론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유엔 내부에서 그런 상황이 다시 벌어질 우려가 없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대사님께서 최근 좀 이야기를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프린스턴 대학에 우드로 윌슨 대학 학교가 있습니다. 그 우드로 윌슨 대통령께서는 그 유엔의 전신인 국제연맹을 이제 만드신 분인데 그분께서 이제 예전에 하신 인종차별 발언들로 인해서 이번에 프린스턴 대학에서 우드로 윌슨 이름을 완전 삭제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미국 내부에서도 좀 분위기가 이상하고 그래서 다시 이제 반미 세력이나 이것들 다시 이제 더 커져서 유엔 내부에서도 다시 이제 우리 유엔사에 관련한 어떤 해체 논의가 다시 재논의되지 가능성이 없는지 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발표자분들에게 마이크를 드리고 마지막 발언을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백선엽 장군님 관련해서는 저희 대수장에서도 성명을 냈고요. 저도 지난 토요일날 광화문에 연설을 했고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백선엽 장군의 장례는 끝나지 않았다. 본인이 당연히 가셔야 될 6.25 전우들이 묻힌 동작동에 가시지 못했고 둘째는 대전 현충원마저 친일파묘법 이런 걸 만들면 거기도 나오셔야 되는 상황. 지금 제대로 눕지 못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백선엽 추모재단 같은 것을 만들어서 국민선거 모금을 통해서 저 본인이 싸웠던 다부동에 다시 안장해드리고 그쪽에 워커 장군과 낙동강 전선을 지켰던 우리 영웅들을 동상으로 함께 모시고 거기에 성지화, 안보 성지화 함으로써 백 장군의 장례가 종료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포함해서 앞으로 더 많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를 뒤로 가서 김병기 대사님 먼저 뭐 많은 답변하실 시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죠. 권 대변인 질문에 왜 75년도는 반미 움직임이 강했고 지금 유엔에서는 어떻게 현실이 앞으로 어떻게 했냐 하는 질문 맞죠? 네. 75년도 그 유엔 총회에서 결의 갈 때까지 사실은 60년대부터 그 전 세계
많은 식민 국가들이 독립을 한 것, 신생 독립국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유엔에서 이런 걸 전부 맨데이트로 그 독립을 인정하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많은 나라들이 특히 중남미는 미국의 주도하에 미국이 뭐 정치를 개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반미 활동을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이 국가들이 대부분 비동맹권이라고 해서 인도를 중심으로 한 비동맹권들이 그 공산권, 민주권 거기 우리 속하지 않는다. 우리는 유엔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겠다 했지만 실제로는 소련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합니다. 외교적 역할을. 북한도 많이 했고요. 70년대 초까지 우리가 북한에 외교적으로 뒤졌지 않습니까? 수교 국가도 적었고. 그래서 숫자는 조금 많았지만 70년대 초 가서는 유엔 내 민주권의 그 결의를 하기에 벅찰 정도로 소련을 지지하는 비동맹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비동맹권에서 결의하면서 특히 칠레에서는 북한의 주장을 받아들입니다. 유엔사를 해체해야 된다. 그래서 75년 그렇게 됐고, 이제는 유엔이 또 많은 그동안에 민주 공산 진영대 유엔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는 또 뭐 대테러전이나 비확산이나 또 여러 가지 그 세계적인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주도해 나가다 보니까 러시아도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엔 내 물론 현재도 미국이 많이 영향력을 발휘하지만 과거처럼 미국 주도의 민주 진영의 그 표 이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반미 때문에 유엔사에 뭐 이런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유엔 내에서는 유엔사에 대해서 많이 잊혀져 있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 다음에 한 가지 그 유엔사 문제에서 김태우 좌장께서 역할을 더 확대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그러면 전쟁사령부 역할을 하면 안 되느냐? 하면 좋죠.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은 안보를 위해서는 더 든든한 뭐 미래 한미연합사가 제대로 대응 못하면 유엔사가 하게 된다면 더 좋죠. 그런데 현재 유엔사는 안타깝게도 유엔사 연합사 참모로 편성되어 있는 인원도 아주 소수고 실제로 유엔사 역할과 관련된 연습은 전무합니다. 연합사 체제의 연습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하고 싶지만 욕심이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정훈 기자가 그러셨나요? 유엔사 권한을 강화하려고 미치게 그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김태우 박사님께서 그러셨는데,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고 미척이 분명히 표현했는데 재활성화, 리바이탈리제이션이다. 왜냐하면 유엔사가 정전 관리를 그동안 제대로 해왔으면 좋은데 DMZ의 모든 부대들이 이제 한국군이 관리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갭이 많았습니다. 그런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연합사마저 이제 해체되게 되면 유엔사의 정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유엔사가 그 정전 관리를 제대로 하고 또 현재 유엔사 부사령관들이 이제 직접 한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유엔 참전국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적 대화를 하고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유엔사가 필요하다.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엔사의 권한 강화가 아니고 재활성화, 제대로 해야 되는 기본 임무를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유엔사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지금 미측이 재활성화 관련해서 유엔사 참모장을 주한미군 참모장이 겸임하도록 하던 것을 별도로 이제 했고 유엔사 부사령관을 캐나다 삼성 장군에 이어서 지금 호주 삼성 장군으로 부사령관을 임명했습니다. 그만큼 유엔 참전국들의 역할을 확대하는데 우리가 자꾸 소극적이다 보니까 우리 역할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정전 관리를 위해서도 우리 DMZ나 이 대부분 지역이 우리 한국군이 담당하는데 유엔사 내에도 우리 한국군의 역할이 확대돼야 된다. 그래서 부사령관 정도도 우리 한국군이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제안을 제가 드렸는데 시간 관계상 못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유엔사 참모요원도 지금 정부나 국방부에서 자꾸 소극적이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미측이 요구하면 오히려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엔사 참모로 편성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엔사 재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소극적이더라도 대소장은 적극적인 목표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좀 주고 싶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송 교수님 더 짧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유엔사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1975년에 총회 결의와 관련해서 지금도 유엔사 해체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결의한 것으로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제 발제문에 제가 분명히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적시를 했습니다. 일정 여건이 충족되면 유엔사가 may be dissolved 그걸 해체될 수도 있다지 should가 아닙니다. 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그 전제 조건은 당연히 이 평화협정과 같은 전제 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 워딩이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유엔사와 관련해서는 우리 한국 정부가 현재는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최근에 유엔 사령관이자 연합사령관이자 주한미군 사령관을 포함한 그 비공식 세미나에 참석한 분을 통해서 제가 전해들은 전언에 의하면 미국은 절대로 유엔사를 해체할 의도가 없습니다. 또 되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김민기 대사님이 revitalization 말씀을 하셨지만 그 방향으로 갈 겁니다. 대단히 적극적으로 미측에서 현재 그림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그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저 라포트 사령관 시절부터 해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이것이 현재 우리 정부의 스탠스와 부딪힐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돼서 우려스럽습니다만은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과 거의 이 시진핑 주석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총석이라고 부르잖아요. 공산당 서기장 정도로 지금 취급을 하는 겁니다. 합법적인 어떤 그 선출되지 않은 독재자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계속 부각을 시키면서 미중 간의 경쟁이 강화되는데 그럴수록 유엔사의 역할은 더 커지고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종전선언, 전작권, 유엔사 이 세 가지 단어를 주제에 포함을 시키는데 따지고 보면 굉장히 얽혀 있습니다. 종전선언과 유엔사, 그 전작권과 유엔사, 리갈리, 법적으로는 무관하다. 그러나 사실은 폴리티컬리는 굉장히 유관하죠. 왜냐하면 이 땅의 좌파들이 저걸 가지고 얼마든지 선전선동을 할 수 있고 북한이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겠고 섣불리 여건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선언, 평화협정으로 가게 되면 대한민국이 패망으로 가는 지옥문을 여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챔벌린의 실패 사례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무수히 많은 사례에서 보았습니다. 1919년에 베르사유 조약, 1차 대전을 마감한 조약이죠. 현상 타파에 만족하지 않는 패전국 독일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조약은 파기되었고 2차 대전이 일어난 겁니다. 1939년 독소 불가침 조약, 1941년 일소 중립 조약, 전부 평화협정 종전선언입니다. 다 파기되었습니다. 배신자가 있고 현상대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상황을 원하는 세력이 들어있으면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교훈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세 분에게 감사드리고 토론 세 분에게 감사드리고 제 역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